진심 식당의 점심시간 분위기는 늘 김치찌개와 불고기 냄새가 어우러져 아늑했다. 그러나 오늘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 평화를 깨뜨렸다. 깔끔한 군복 차림의 젊은 장교 이재민은 식당 한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부대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밥을 먹으려 했지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멈칫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지고 눈이 충혈된 박상철이라는 남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군인 나부랭이가 밥 먹는 게 유세냐 나라 지킨다고 잘난 척은 겨우 밥만 축내는 주제에 취객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감쌌다. 이재민은 박상철의 무례한 발언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고 그의 눈빛에는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상철을 응시했다. 박상철은 이재민의 침착한 태도에 더욱 격분한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민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어이 군인 양반,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대답이 없어? 나라 지키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주제에 건방지게. 박상철은 이재민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식탁 위에 수저통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주변 손님들은 모두 움츠러들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은 주방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는 듯했다. 이재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군인으로서 민간인과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박상철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박상철에게 더욱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박상철은 이재민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봐 이 건방진 놈.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박상철의 손이 이재민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이재민은 재빨리 몸을 피했다. 박상철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 안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다들 보고만 있을 거야. 저런 건방진 군인놈을 그냥 둬도 되는 거냐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재민에게로 향했다. 몇몇 사람들은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아무도 박상철을 제지하려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했다. 이재민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는 박상철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때 식당 한 구석에서 식사를 하던 덩치 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박상철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표정은 침착했다. 그는 박상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손님, 그만하십시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박상철은 남자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너는 또 뭐야 이봐. 너도 군발이 편을 드는 거야. 너도 한패거리냐. 박상철은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그러나 남자는 재빨리 박상철의 주먹을 잡고 비틀었다. 박상철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다. 남자는 박상철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손님,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상철은 남자의 완력에 놀랐는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낑낑거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재민은 남자의 도움에 놀랐다. 그는 남자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자는 이재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이재민은 남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느꼈다. 그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남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식당 주인은 그제야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상철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박상철은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남자의 완력에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당 밖으로 사라졌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졌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이재민과 남자를 칭찬했다. 이재민은 남자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김영웅입니다. 이 식당 주인이기도 하고요. 그의 목소리는 소박했지만 그의 이름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그 순간에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김영웅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식사를 마저 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영웅이라는 이름과 그의 범상치 않은 아우라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식당에서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사건 이후 이재민은 신비로운 식당 주인 김영웅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김영웅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침착한 태도는 평범한 식당 주인과는 다른 특별한 기운을 풍겼다. 호기심이 이재민을 자극했고 그는 김영웅이라는 인물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전략의 천재로 불리던 김영웅의 과거에 대한 첫 번째 단서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한때 명성을 떨치던 사성 장군이었지만 이제는 부엌 뒤에서 은둔 생활을 선택했다. 평범한 겉모습 뒤에는 비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고 이재민은 거대한 비밀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재민은 그날 저녁 식당에서 돌아오자마자 김영웅이라는 이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 내부망을 이용하여 김영웅이라는 인물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지만 곧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기록은 김영웅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식당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영웅은 과거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탁월한 지략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최전방 부대에서부터 국방부 요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전설적인, 천재적인 전략가와 같은 수식어가 붙었다. 그는 사성 장군, 즉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직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그의 사진 속 모습은 오늘 식당에서 만난 소박한 식당 주인과는 사뭇 달랐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강렬하고 위엄이 넘쳤다. 이재민은 김영웅기 외에 그런 높은 지위와 명예를 버리고 평범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기록에는 그의 전역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표기되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은퇴가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재민은 다음 날 다시 진심 식당을 찾아갔다. 그는 김영웅에게 직접 그의 과거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쉽사리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김영웅은 여전히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식당 주인이었다. 이재민은 그의 평온한 모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더욱 궁금해졌다. 이재민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김영웅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김영웅은 음식을 만들 때도 군인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손놀림은 거침없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에게서 군인다운 강인함과 규율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이재민은 계산을 하러 김영웅에게 다가갔다. 그는 용기를 내어 김영웅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어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큰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과거에 군인이셨습니까? 이재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영웅은 이재민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젊은 친구. 나이가 좀 드니 눈썰미도 좋아지는군. 과거에 잠시 군복을 입었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재민은 김영웅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김영웅의 눈빛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를 읽어냈기 때문이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식당을 나섰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군대 선배들을 찾아가 김영웅이라는 인물에 대해 물었다. 그는 김영웅이 전역하기 직전 군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김영웅의 전역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이재민은 한 퇴역 장성으로부터 김영웅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퇴역 장성은 김영웅이 전역하기 직전 군내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퇴역 장성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김영웅이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영웅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영웅 장군은 우리 군의 영웅이었네. 그는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 그런 그가 불명예스럽게 전역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분명 누군가의 음모가 있었을 걸세. 하지만 김 장군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네. 그는 정말 대단한 분이지. 퇴역 장성은 김영웅을 칭찬하며 안타까워했다. 이재민은 퇴역 장성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김영웅이 불명예 전역을 당한 이유와 관련된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는 김영웅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다. 그는 김영웅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김영웅을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이 연루된 군내 비리 사건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찾아갔고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는 점차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김영웅이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배후에는 거대한 권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이재민이 김영웅의 과거를 파고들수록 전설적인 장군의 갑작스러운 퇴역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조각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김영웅의 사임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치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점차 깨달았다. 끝없는 야망을 지닌 고위관료 최진우는 복잡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김영웅을 함정에 빠뜨리고 라이벌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비극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김영웅의 빛나는 과거는 이제 이재민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잔혹한 배신과 권력 투쟁의 이야기가 그를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싸움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재민은 퇴역 장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김영웅이 연루되었던 군내 비리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사건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수사는 상부의 압력으로 흐지부지 종결되었지만 이재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웅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재민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과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었다. 특히 김영웅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던 증인들이 모두 최진우 당시 국방부 차관과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최진우는 김영웅의 직속 후배였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이재민은 최진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우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진우는 겉으로는 청렴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뒤로는 온갖 비리와 음모를 꾸미는 이중적인 인물이었다. 이재민은 최진우가 김영웅을 제거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들은 대부분 김영웅을 존경했지만 최진우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는 최진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재민은 자신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이재민은 김영웅이 자주 가는 공원 벤치에서 그를 만났다. 김영웅은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이재민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읽어냈다. 이재민은 용기를 내어 김영웅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실례합니다만 제가 사장님의 과거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영웅 군 이재민의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친구, 그런 일은 잊고 자네의 길을 가게. 이미 지난 일일세.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 이것은 단순히 지난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께서는 억울하게 명예를 잃으셨고 그로 인해 국가에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최진우가 사장님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재민은 단호하게 물었다. 김영웅 군 이재민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 있는 산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다. 이재민은 김영웅이 자신의 과거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김영웅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재민은 김영웅에게 최진우가 현재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최진우의 비리가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웅은 이재민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군인다운 날카로움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젊은 친구, 자네는 너무 순진하군. 최진우는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닐세. 그는 거대한 권력의 뒤에 숨어 있고 그의 손에는 더러운 비밀들이 너무나 많아. 김영웅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신다면 저는 사장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최진우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셨습니다. 이대로 잊혀서는 안 됩니다. 이재민은 간절하게 호소했다. 김영훈 군 이재민의 간절한 호소에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네. 나의 싸움은 끝났어. 이제 나는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웅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김영웅에게 당장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웅이 스스로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김영웅에게 자신의 명함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사장님, 제가 언제든 사장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재민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영훈 군 이재민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이재민이 건네준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독,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그는 이재민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다시 과거의 악몽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의를 향한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재민은 김영웅과의 의미심장한 만남 이후 진실을 파헤치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김영웅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이재민은 그의 군대 은퇴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낡은 군사 문서와 내부 소문 등 가장 작은 단서들까지 끈질기게 추적하며 조사에 몰두했다. 점차 정부 내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 관료 최진우가 꾸민 배신 음모에 대한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재민은 자신이 단순한 전직 장군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명함을 소중히 간직한 채 자신의 군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진우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군사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 김영웅이 연루되었던 사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수사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 밤샘 조사를 강행했다. 그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당시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진술을 재확인했다. 많은 증인들은 최진우의 압력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이재민의 끈질긴 설득과 정의감에 결국 입을 열었다. 그들의 증언은 최진우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협박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이재민은 최진우의 비자금 조성 경로를 추적했다. 그는 최진우가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축적했으며 이 돈으로 정치권 로비와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진우는 군수 물자를 적에 매입하여 곡에 납품하고 그 차액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 인해 국방 예산이 낭비되었고 군의 전력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이재민은 이 모든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민은 이 모든 정보를 김영웅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김영웅은 좀처럼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는 진심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민은 김영웅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김영웅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진우와의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재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웅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영웅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그는 매일 아침 진심 식당 앞에서 김영웅을 기다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김영웅을 기다렸다. 그의 끈기와 진심은 결국 김영웅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새벽, 김영웅은 식당 문을 열고 나오다가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재민을 발견했다. 김영웅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젊은 친구, 아직도 이러고 있나? 내가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우의 비리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신다면 저는 사장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최진우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셨습니다. 이대로 잊혀서는 안 됩니다. 이재민은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눈빛에는 김영웅을 향한 진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김영웅은 이재민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재민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다시 과거의 악몽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평범한 삶을 살아오면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자네가 이 일에 휘말리면 위험해질 걸세. 최진우는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야.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네를 제거하려 할 걸세. 김영웅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는 것을 알고도 제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최진우를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영웅은 이재민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재민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잊고 지냈던 군인 정신을 이재민에게서 다시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영웅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젊은 친구. 자네가 그렇게까지 간절하다면 내가 자네를 돕겠네. 하지만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걸세. 자네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영웅은 이재민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자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나도 자네를 믿겠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최진우와 싸울 걸세.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심판대에 세울 걸세. 그의 목소리는 과거 전장을 지휘하던 장군의 목소리처럼 위엄있고 단호했다. 그날부터 이재민과 김영군은 최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영웅은 자신의 모든 군사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동원하여 계획을 구체화했고, 이재민은 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들은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최진우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식당 주인과 젊은 장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전사들이었다. 추옹, 아바, 서키 김영웅, 김영웅첩, 난탐기야, 기호치랏, 대꾸이진우 초이, 진우 주어치 바치라티, 미젠동 치티엣, 이재민 리, 제민와 옹, 김밭조 띠앱간 홍구일린, 꾸꾸와 김영웅, 농주 치엔빈, 트렁탄과 동캄, 동치엔 자우도이, 수치 후이과옹, 홀랑만게 가우추엔 위 수판보이, 웬훈감 무전자이, 위동후엔 토에 와우봉토이, 와콩 아이트롱 소호도두, 워일롱 트렁탄과 니엠틴 와우공리, 호쾌진 사트강 총김 용붕과 리자이민, 따우탄 못 리에민 붕착, 기호치구와 호콩친 함바치드란 초이진부, 마건 코이 북단 두촌항 앙고이잠 비한함해, 밧저 못 구억친 조일레수, 낫자이감 구반고의 힘, 김영웅기 참여를 수락하자 최진우를 폭로하기 위한 계획이 세밀하게 수립되었다. 이재민과 김영웅은 김영웅의 옛 부하들, 즉 그의 지휘 아래 싸웠던 충성스럽고 용감한 참전 용사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 전설적인 장군을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던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 중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충성심과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김영웅과 이재민의 옆에서 굳건한 동맹을 형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계획은 최진우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으며, 고되고 위험한 진실 추구의 싸움을 시작했다. 김영웅은 이재민과 함께 자신의 옛 부하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김영웅의 연락을 받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들은 김영웅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응답했다. 그들에게 김영웅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들은 김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진우의 만행에 분노했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김영웅의 옛 부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정보 분석 전문가, IT 기술자, 변호사,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들은 김영웅과 이재민의 계획에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최진우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과거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김영웅은 그들에게 최진우의 비리 자료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드러냈고 자신의 나약함과 절망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의 부하들은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김영웅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최지훈 변호사는 이재민과 김영웅의 계획에 합류하여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최진우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세웠다.
그는 최진우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검찰총장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사건의 파급력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언론인 출신인 박선우 박선우는 최진우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는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통해 최진우의 가면을 벗겨내고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낼 계획이었다. 그는 김영웅과 이재민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 취재를 진행했고 최진우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IT 기술자 전구진 중 우진은 최진우의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그의 비자금 내역과 비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해독했다. 그가 확보한 정보들은 최진우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영웅의 옛 정보 분석 전문가는 최진우의 인맥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그의 비리 네트워크를 파악했다. 그는 최진우와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군 관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이 정보는 최진우를 고립시키고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옛 부하들과 함께 최진우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진우의 비밀 장부를 찾아냈고 그의 불법적인 거래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 그의 용기와 끈기는 모든 팀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젊은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김영웅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의를 위한 전사가 되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자금 흐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비밀 통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김영웅과 이재민, 그리고 그들의 동맹들을 감시하고 위협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진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언론인들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김영웅과 이재민의 동맹들을 하나씩 제거하려 했다. 그의 잔인하고 교활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영웅과 이재민의 동맹은 최진우의 방역에 맞서 더욱 단단히 뭉쳤다. 그들은 최진우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최진우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정의와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김영웅은 이재민과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우리는 함께 최진우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에 진정한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와 믿음이 담겨 있었다. 모든 팀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추옹 욕시치 안, 게호치랏 조코이진우 초이, 진우전 주어치키 초앗. 이재민 리재민 완흥구 빈두어이수, 단닷구와 김영공, 김영웅 잼밭 자우통란흥, 방총 자우티엔, 동부옥 람수이, 유비드 통총밭, 갓짬팜과 초이진우, 카츠퐁 띠엔 트로ien 통밭, 자우람 란흥 틴존, nhung 바우주 트라웁 목수아 티엔, 기오라츠 호잉이 트롱콩 충과 기오이축, 초이진우,
von Dilamot Kekwen Lukwa Saukwet, Nahan Chonghan, Ramoy Jedoa, Hangkong Gan Ngai Sudung Moy Tu, Juan Bantio, Tu Jedoa, Bitming Chochen Amsat, Je Bovekwen Lukwa Che, Gyauto Yatskuamin, Kuk Chen Gyojai Kongchi, Kon La Kuk Jautran Vikongli, Majan Trotan Mot Kuk Chai Joa Singtu, Kimo이복 지자 대만 힘고이 챗고이 최진우를 무너뜨릴 계획이 발동되었다. 이재민과 김영웅의 지휘 아래에 있던 전역 군인들은 첫 증거들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최진우의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입지를 조금씩 약화시켰다. 언론은 소문들로 떠들썩해졌고 은밀한 탐사 보도들이 나타나 대중과 관계자들 사이에 의심을 심었다. 원래부터 권력 있고 교활했던 최진우는 위협을 빠르게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 협박, 입막음, 심지어 암살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의를 위한 투쟁을 넘어섰고 모든 발걸음이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생사를 건 경주가 되었다. 이재민과 김영웅의 동맹은 최진우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그들은 최진우가 연루된 군납비리의 일부 증거를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인 박선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 취재기사를 작성하여 온라인 매체에 공개했다. 기사는 직접적으로 최진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비리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파장은 컸다. 사람들은 군대 비리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고 국방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진우는 기사를 접하고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즉시 언론사를 압박하여 기사를 삭제하고 박선우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박선우 기자, 당신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 줄 아는가? 당장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이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박선우는 최진우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김영웅과 이재민에게 최진우의 협박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진우가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진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군 내부에서 이재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민의 직속 상색에 압력을 가하여 이재민에게 불리한 인사평가를 내리도록 지시했고 그를 한직으로 발령내어 그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 이재민은 자신의 직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편 전구진은 최진우의 개인 비서 컴퓨터를 해킹하여 최진우와 관련된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것은 최진우가 해외 유령 회사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국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었다. 이 파일들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전구진은 밤샘 작업 끝에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이 증거들은 최진우를 법적으로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전구진의 활동은 최진우의 경호원들에게 발각되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비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구진을 제거하려 했다. 최진우의 부하들은 전구진의 작업실을 습격했고 그를 납치하려 했다. 전구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 순간 김영웅이 나타나 전구진을 구했다. 김영웅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답게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발휘하여 최진우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전구진, 괜찮나? 김영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장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전구진은 김영웅의 도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영웅은 전구진에게 확보한 증거들을 건네받았다. 그는 증거들을 확인하고 최진우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최진우, 이 자식 정말 끝까지 가는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 김영웅과 이재민은 전구진이 확보한 증거들을 이용하여 최진우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그들은 최진우의 비자금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고 그의 뇌물 수수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처음에 최진우의 권력 때문에 주저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결국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최진우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욱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던 증인들을 위협하고 일부는 납치하여 감금하기도 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영웅과 이재민의 동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재민은 김영웅에게 말했다. 사장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잠시 몸을 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최진우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김영웅은 이재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젊은 친구,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우리는 함께 최진우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에 진정한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최진우의 잔인한 방역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최진우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정의와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설적인 장군 김영웅과 이재민, 그리고 충성스러운 동맹들은 최진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최진우의 범죄와 부패에 대한 모든 증거가 공개되면서 여론과 정치권에 강력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극적인 공개 청문회에서 김영웅은 최진우와 직접 대면하여 그의 음모와 배신을 가차없이 폭로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고 최진우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며 김영웅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폭풍이 지난 후 김영웅은 평온하지만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왔고 이재민은 정직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조국에 봉사하는 길을 계속 걸었다. 김영웅과 이재민은 최진우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전구진이 확보한 최진우의 비자금 내역과 뇌물 수수 증거, 그리고 박선우가 취재한 최진우의 비리 기사를 한꺼번에 터뜨리기로 했다. 이 모든 정보는 최지훈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전달되었다. 그들은 최진우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모든 출구를 막아버렸다. 증거들이 공개되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최진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언론은 연일 최진우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단체들은 그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진우는 모든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검찰은 국민들의 압력에 등 떠밀려 최진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진우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소환되었고 그의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었다. 최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국회 청문회에서 찾아왔다. 최진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김영웅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등장은 청문회장을 일순간 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10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최진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김영웅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김영웅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영웅은 침착하게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10년 전 최진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협박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무게와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최진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국과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군의 명예를 더럽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김영웅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다. 최진우는 김영웅의 증언에 격분하여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모두 거짓말이야, 김영웅. 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네가 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하지만 김영웅은 최진우의 발악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최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최진우, 당신의 죄는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재민은 청문회 방청석에 앉아 김영웅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김영웅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재민은 자신도 김영웅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문회는 김영웅의 증언과 박민준 변호사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최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최진우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되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의 몰락은 정치계와 군부,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사회는 정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김영웅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언론은 그의 희생과 용기를 칭송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김영웅은 다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나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김영웅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재민은 김영웅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김영웅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김영웅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정의를 향한 용기, 불굴의 의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 이재민은 김영웅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김영웅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이었다. 진심 식당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김영웅은 매일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그의 요리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김영웅은 이제 평범한 식당 주인이자 이 사회에 숨겨진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